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실제로 증진시킬 수 있는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들 중심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2024년 11월에 상장을 하였고요. 첫 시작은 2016년 말에 시작을 했는데요. 독일인이신 미생물계 세계적 석학이신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과 공동 창업을 한 회사이고요. 공동 창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저와 교수님 둘 다 이제 교수로 같이 재직을 하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연구를 넘어서서 실제로 사람들의 건강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기술들로 개발을 하면서 요즘에는 산업화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자,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제가 서두에서 장내 미생물이라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했는데 좀 아직은 좀 이 단어 자체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회사의 핵심이거든요. 이거부터 좀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까요? 네. 예. 무척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아까 서두에 유산균 많이 드시죠라고 하셨는데요. 예. 예, 유산균도 마이크로바이옴의 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 생태계 안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미생물들의 총합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예. 더 어려운 설명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 미생물들은 사람과 동일하게 한 사회 안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네. 한 사회가 성장하듯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개개의 미생물을 넘어서서 이 사회가 사람의 건강에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네. 요즘에는 유산균이라고 하는 개별 미생물보다는 사람 몸에 살고 있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총 또는 장내 미생물 총이라고 하는 전체 미생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회사 내부 이야기로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상업화하고 있는 회사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국내외적으로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HM 파마 이제 상장도 했고 그런 기업들과 비교해서 우리 회사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 경쟁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를 저희가 봐야 하는데요. 예. 그러면은 사람 몸에 미생물이 많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게 어떻게 사람의 건강에 특정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봤을 때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반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반응력? 예. 반응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리스폰시브네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항암제가 없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항암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반응력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더 쉬운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먹는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천연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저희 주변을 보면은 놀랍게도 별거 안 하고 특정 건강기능성 식품만 드시는데도 무척 건강한 저희가 정의를 내리는 슈퍼휴먼 같은 분들이 있고요. 예. 어떤 분들은 뭐를 해도 건강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차이가 인간의 유전자가 아니라 그들 몸속에 있는 미생물로부터 그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만이 가진 기술력을 여쭤보셨는데 네. 저희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PMAS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개개인간이 가진 반응력의 차이를 검증하고 그리고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그 반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드리는 기술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PMAS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제 회사 내부에 하나하나씩 이제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업화가 되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회사의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쭉 연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HM 파마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자, 이 헬스케어 사업은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기존의 DTC라고 하는 유전체 분석 기술은 이제 그 기술이 가지고 있던 한계가 사람들의 유전자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자신의 유전자를 보고 내 유전자의 문제점을 알더라도 네. 내 유전자를 바꿔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밋, 그러니까 가장 큰 한계였고요. 네.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넘어오면서 이 산업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한 점은 실제 제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네.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휴먼 기능이 무척 뛰어난 사람들이 장에 특정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뛰어난 건데요. 그 미생물을 뽑아서 배양을 해서 깨끗하게 그 미생물이 없는 사람에게 이식을 해주면은 슈퍼휴먼의 유전자를 이식해주는 것과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예. 실제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측정하고 개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드리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살짝 얘기하셨어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걸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마이랩. 예, 맞습니다. 이게 마이랩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설명을 해주시죠.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은 글로벌 아메이와 함께 공동 개발한 제품이고요.
기존에는 사람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제품을 평균을 내서 모두에게 줬다면은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은 어찌 보면은 가장 처음으로 사람들 간에 각각 장에 가지고 있는 미생물의 차이를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미생물을 측정한 다음에 피마스 기술을 통해서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드리는 사업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 사업의 가장 큰 강점은 이 고객분들의 데이터가 루프가 걸려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쌓이게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미래 산업의 근간, 금맥과 같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이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슈퍼휴먼들의 비밀도 찾아내고 그와 동시에 개인 맞춤형의 건강 상태를 증진하는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이랩 쉽게 얘기하면은 이 방송에서 얘기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분변 그 정도 표현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개인의 이 장내 미생물에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괜찮은지 이것을 쫙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 아이가 있으면은 이 아이는 이렇게 이 이쪽이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더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더 좋은 장내 미생물을 만들 수 있어서 이 아이가 더 키도 크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한 예로 보면 한 예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아까 말씀하신 노화의 속도라든지 네. 건강 상태가 저희의 두 번째 유전자 마이크로바이옴과 깊은 관계가 있다 보니 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실제 분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건강을 저희가 디자인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신 대로 분변을 채취해서 사업이 시작돼야 되다 보니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진짜 사람들이 자신의 분변을 채취해서 제출을 하고 나의 개인 맞춤형을 할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셨었지만 2022년 21억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지금은 이미 3배 이상 한국에서만 3배 이상 매출이 성장을 하였고요. 네. 거기에 자신에게 맞춰진 개인 맞춤형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율이 80%가 넘을 정도로 실제로 나에게 맞춤형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 개인 맞춤형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시대는 많이 변해서 원피처홀 내가 평균이 아니라 나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제품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호응을 받는다라는 것을 시연해내고 증명해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저하고 이제 파워 인터뷰 보시면서 우리 국내의 유수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쇼 나오시면 얘기하는 게 초개인화. 이게 딱 그 같은 맥락이라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 마이랩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도 하고 있는 거죠. 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품의 개발 자체가 저희가 글로벌 아메이와 함께 개발을 했고요. 한국이 어찌 보면은 첫 번째 출시 국가였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번 3월부터 일본에서 한정 출시가 시작이 되었고요. 네. 한정 출시임에도 불구하고 초반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일본에서 저희가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약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초도 주문의 양이 한국에서 1년에 판매되는 양의 2배가 선주문이 들어왔거든요. 그 정도로 일본과 같은 노령화 시대, 노령화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고관여자들이 많은 사회, 이런 곳에서 특히나 왜 도대체 나는 똑같이 먹는데 나는 건강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사업에 대한 니즈가 무척 크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리미티드 출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첫 달부터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마이랩 이쪽은 아메이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본 시장 외에도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때 있어서는 아메이하고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같이 공동으로 계속 같이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일본 말고도 다른 국가로서의 이런 확대도 이제 조만간 이제 이루어지겠네요. 그 계약 구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기 좀 어려운가요?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계약을 맺을 때부터 글로벌 아메이와 이 피마스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한 체변을 통한 개인 맞춤형 사업의 경우에는 글로벌 쌍방 독점 계약을 맺은 상태로 시작을 하였고요. 무려 20년간의 쌍방 독점이기 때문에 20년에 맺은 거고 20년이면 40년까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는 현재 전 세계 54개국 이상 진출해 있는 글로벌 넘버원 이 다이렉트 세일즈 컴퍼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 국가에서 이 마이랩의 출시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일본 시장도 이제 하나하나 운동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스포츠 브라 대용으로. 자, 일본 시장도 이제 하나하나 돼서 이제는 거기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초도 물량도 다 나갔고 사람들도 이제 한정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사람들도 워낙 거기는 이제 재생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료에 대한 그런 인지가 되게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금방 시장에 진입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글로벌 기업인 아메이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 쪽으로도 진출이 상당히 빠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마이랩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별개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슈퍼휴먼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미생물들, 저희가 첫 번째 출시한 제품은 엔자임 바이옴과 바디키 MR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요즘에 근육 증강을 위해서 단백질 제제를 많이 드시는데요. 네. 어떤 분은 단백질 제제를 드시면은 그 미생물의 이상 발효로 인해서 하루 종일 가스만 차고 네. 속만 불편한 분들이 있고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이 단백질의 흡수가 무척 좋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단백질이 흡수해서 근육 증강이 좋으신 그 슈퍼휴먼들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출연해서 네. 그 미생물을 넣은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과 바디키 MR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한국을 넘어서 지금 베트남, 홍콩으로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각 개인의 반응력을 극대화시키는 유전체가 들어있는 미생물들을 이식하는 제품들이 지속 출시할 예정이고요. 네. 이미 서너 가지 이상의 파이프라인이 이 제품 라인업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미래에는 더 많은 제품들이 출시하고 또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일본으로도 나갔고, 자 지금 이제 그 새롭게 23년, 24년 출시한 엔자임 바이옴 그리고 바디키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공장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세종시에 공장을 세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가 기존의 연구, 분석, 피마스를 넘어서서 일제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솔루션까지도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구조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아주 작은 공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종에 신공장을 완공을 하였고요. 네. 이 공장에서 또다시 그 장 건강에 특화되어 있는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이번 연도 하반기 글로벌 아메이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서 네.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도 이미 세종 공장에 잘 안착을 해서 세종 공장의 현재 카파는 풀카파로 이미 다 산정이 끝났고요. 네. 심지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물량들을 타 OEM처에다가 지금 줘야 되는 수준으로 현재 상당히 큰 매출과 생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까지 지어졌으니까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예. 기술적인 측면 몇 가지만 좀 점검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나왔던 그 기사들 중에서도 좀 우리가 이런 거는 좀 꼭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다 잡으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어느 정도 다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이제 우리 제약 바이오 여기서도 마이크로 바이옴도 뭐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뭐 데이터 AI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개인별로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려면은 AI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폭발적으로 그런 우리 대표님 하신 이 사업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자율 건강이라고 하는 시대가 앞으로 열린다는 것이거든요. 자율 건강? 예, 맞습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예요. 자율 건강. 네. 테슬라가 자율 주행을 한다면 펠런티어가 이제 이해 갔어요. 예, 테슬라 자율 경영을 한다면은 예. 사실은 저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자율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테슬라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운전을 해서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였다면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스스로 운전을 하는 자동차가 너무나도 보편화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평균을 낸 의약품과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내가 원오브댐으로 케어를 받는 세상을 넘어서 이제는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만을 아는 AI 닥터로 구동이 되는 자율 건강의 시대로 이제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6년 전부터 이 부분을 준비를 해왔고요. 가장 최근에 저희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한다면은 하버드 의대와의 공동 연구를 지난 4년간 수행을 해서 미네르바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냈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현재 자율 건강을 시연화시킬 수 있는 AI 닥터 그리고 AI 브레인 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얘기를 하셨어요. 하버드 그렇죠? 예. 하버드와 협업으로 개발한 플랫폼 이름이 미네르바예요. 맞습니다. 미네르바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 이거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죠. 네, 미네르바라고 하는 플랫폼은 네. 이 바이오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루시네이션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펠런티어와 동일합니다. 미사일을 쏠까 말까 결정을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온톨로지가 무척 중요한 거죠. 근데 저희가 바이오 AI를 보게 되면 동일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결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할루시네이션이 존재하게 되면은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미네르바라고 하는 플랫폼은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상태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AI 닥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현재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논문들을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는 A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안에서 온톨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저감된 상태로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그러면은 저희는 이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사람들에게 제네레티브 형식으로 개인 맞춤형의 조언을 만들어내게 된다면은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상태로 실제 저희 건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미네르바라고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HMM 파마의 앞으로의 계속된 모습들을 봐야 되는데 요즘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피지컬 AI 이걸 짚어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바이그널, 바이오 시그널의 줄임말이고요. Catch Every Viral Signal이라고 하는 그 모토 아래에 개인 맞춤형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인의 일상의 데이터를 어떻게 심리스로 그러니까 구득을 해내느냐, 모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AI 기술은 옛날부터 발전을 해왔죠. 하지만 챗GPT가 나오고 사람들이 실제 쓸 수 있는 것이지 가서 코딩을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자율건강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실제로 돌기 위해서는 제가 매일 체변을 해서 보내면서 나의 건강 상태를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그건 좀 거시기 해요. 예. 그래서 뭐 옛날에는 네. 조선시대에는 왕의 어이가 있어서 그렇죠. 매화를 매화. 그들이 와서 매일 봤지만 저희에게 그런 어이는 없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 진짜 어이와 같이 나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매일같이 측정을 해낼 수 있는 변기 부착형 센서를 저희가 지난 6년간 개발을 해왔고요. 이 바이그널 토일렛이라고 하는 변기 부착형 센서의 모델을 통해서 실제 일반인들이 체변 없이도 자율건강이라고 하는 플랫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었고 현재는 이 모델을 구독 형태로 자율건강 구독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HM 파마를 이렇게 쭉 그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일반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아까 이제 시장 얘기도 나왔지만 잘못하면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이 기업은 캐시카우가 있는 거예요. 네. 제품이 만들어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인기를 끌고 있고 일본도 나가고 해외 쪽으로 또 가고 또 거기에 새로운 제품들도 또 나와서 그 제품들이 또 팔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그 제품이 팔리니까 세종 공장까지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품을 더 많이 쏟아내는 그런 부분까지 가고 그런 와중에 캐시카우를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신약까지 더 얻는 형태.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 코스닥이 내는 기업에서도 우리가 좀 바이오에서도 이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렇다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궁극적인 부분들 과연 어떻게 올해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실적 부분은 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저희가 이번 연도 일본 출시하고 일본에서 들어온 선 주문 그리고 그 선 주문의 계약 자체가 저희가 환불 규정이 없는 7만 건의 선 주문량만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에 한 매출의 거의 7, 80%에 달하는 양이거든요. 그거는 단 일본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에서 이거는 분석에 대한 매출이지 솔루션에 대한 매출은 그와 동일한 양으로 또 발생을 한다라는 거. 한국에서 가던 사업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 외에도 슈퍼휴먼의 미생물을 뽑아낸 신제품이 이번 연도 하반기에 출시하는데 글로벌 제품이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합했을 때 이번 연도 저희가 예상하는 매출은 작년에 몇 배에 달하는 매출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가 지나면서 BEP 지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M 파마의 지효셉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